혹시 여러분은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혹은 이번엔 진짜 확신이 드는데 영끌에서 한 번에 크게 먹고 졸업할까? 최근 자본시장을 보면 폭등과 폭락이 교차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젠 뭘 해도 안 된다며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들,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과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도 똑같은 착각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리고 두 번이나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는 사건이 다 끝나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꼭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이 무너진 뒤에야 무릎을 치며 후회하곤 하죠. 아, 그때 금리가 오를 때 욕심을 줄였어야 했었는데, 그때 레버리지를 쓰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황혼이 저문 뒤에 후회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월가 천재들이 왜 고금리 폭풍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절대 죽지 않고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비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개념들을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미국의 철도 건설 붐 당시 정부가 보증하는 철도 채권에 돈이 몰리며 미친 듯한 버블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1873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이 철도 버블이 한순간에 터지며 세계 대공황급 충격이 찾아왔죠. 이처럼 금리 인상은 시장의 모든 거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사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YC, C,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제어와 폴 볼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연준은 단기 금리를 0.375%, 장기 금리를 2.5%로 강제로 못 박아버리는 YCC라는 막강한 무기를 썼죠. 억지로 금리를 눌러놓으니 전쟁은 이겼지만 전쟁이 끝난 뒤 수프 스프링이 튕겨나가듯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해 1970년대 말 등장한 거인이 바로 연준 의장 폴 볼커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품에 차고 다닐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준금리를 무려 21%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지만 결국 물가를 잡았고 그 이후 40년간의 거대한 채권 강세장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테일 리스크와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양쪽 끝자락, 즉 발생 확률은 0.001%도 안 되지만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하는 사건을 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길 확률이 99%라도 단일 퍼센트의 테일 리스크에 내 전 재산을 걸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과학적 원리가 바로 포지션 사이징과 켈리 공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월가의 천재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드라마 같은 내막을 들여다봅시다. 이야기의 원인은 1980년대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가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던 시기로 올라갑니다. 당시 월계는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전설적인 채권 중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증권으로 만든 MBS의 아버지 루이스 라니에리와 배짱 하나로 월가를 호령하던 존 메리웨더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들은 라이어스 포커라는 지폐번호 눈치 게임으로 상대의 심리를 파헤치며 승부사 기질을 키웠습니다. 한 번은 회장이 메리웨더에게 100만 달러 내기 라스포커 한판 할까 하니까 메리웨더가 눈 하나 안 깜짝이고 100만 달러 말고 100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400억 원으로 하시죠. 울기 없기입니다 라고 받아쳐 회장을 쫄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메리웨더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블랙 숄즈 모델의 주인공 헤런 숄즈, 로버트 머튼 박사를 스카우트해 LTC, 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라는 헤지펀드를 차립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공학 수학자들과 베테랑 트레이더가 뭉쳤으니 그들의 차익거래 모델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채권 간의 미세한 가격 불균형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수학적 모델을 확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바로 25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엄청난 레버리지, 대출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빚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쓴 것이죠. 초기 수년간 그들은 연 30%부터 40%까지라는 미친 수익률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8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 선언이라는 테일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만 돈이 몰리고 위험한 러시아 채권은 폭락했습니다. 수학 공식대로라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야 했지만 공포에 질린 시장은 공식을 비웃듯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2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LTC, M은 불과 2달 만에 수조 원을 날리고 완전히 파산하고 맙니다. 연준이 긴급히 금리를 내려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아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메리웨더가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모라토리엄은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수없는 사고였을 뿐 내 모델은 틀리지 않았다며 JWM 파트너스라는 펀드를 다시 차렸습니다. 이번엔 레버리지를 12배로 줄였다며 자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뒤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모기지 채권이 폭락했고 두 번째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리와 시장 사이클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수학 공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과소평가하고 단 한 번의 예외 상황에 전 재산을 잃도록 사이징 비중 조절, 실패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실패는 비단 월가 헤지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과 글로벌 시장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례, 1873년 철도 채권 버블과 미국 민간 채권 시장. 19세기 미국 정부는 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철도 채권의 최저 수익률 4%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보증하니 무조건 안전하다며 전 재산을 철도 채권에 넣었죠. 하지만 수익성 없는 유령 노선이 난립했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철도 회사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 1965년 텍사스 목장의 결투, 린든 존슨 대 연준 의장.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빈곤층 복지 정책인 위대한 사회와 베트남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연준 의장 마틴은 대통령 몰래 기습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렸죠. 분노한 존슨 대통령이 마틴 의장을 텍사스 별장으로 불러 벽으로 밀치며 폭언을 퍼부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다우지수는 9개월 만에 25% 폭락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MBS, 루이스 라니에리가 개발한 MBS, 주택담보증권은 처음엔 위험을 분산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져 저신용자, 서브프라임에게까지 대출을 남발하고 이를 복잡하게 꼬아놓자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서학개미들의 3배 레버리지, ETF 중독.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TQQQ, SOXL 등 3배 레버리지, ETF 투자가 광풍을 끌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3배의 수익을 주지만 고금리로 인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음의 복리, 볼티릴리티 드래그. 효과로 인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 이하로 토막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빅터 하가니의 참회와 패시브 자산 배분, LTC M과 JW, M 파트너스에서 메리웨더의 오른팔로 활약했던 빅터 하가니는 2번의 파산을 직접 목도한 뒤 깊은 현타를 느꼈습니다. 그는 월가를 떠나 더 미싱 빌리어네어, 그 많던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수많은 부자 중 지금까지 부를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확률을 과신한 과도한 베팅, 사이징 실패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지수 ETF와 국채에 분산 투자하는 차분한 패시브 자산, 배분 펀드를 운용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금리를 이기는 자산은 없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모든 자산 가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뇌부입니다. 테일 리스크는 반드시 터진다. 만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도 내 투자의 지평선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복리는 살아남은 자의 특권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한 번 마이너스 100%가 되면 결과는 0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포지션 사이징이 핵심이다. 켈리 공식이 알려주듯 확실한 기회처럼 보여도 절대로 한 번에 모든 자산을 걸어선 안 됩니다. 현금이라는 입장권을 항상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산 배분과 패시브 인덱스, 개별 종목과 레버리지의 환상에서 벗어나 주식, 채권, 현금으로 과학적으로 분산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식 천재, 투자 전설들이 유성처럼 빛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 대한 겸손함을 잃고 거대한 금리의 흐름을 거스르며 과도한 탐욕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승자는 한 해에 100%, 200% 수익을 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시장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아 차곡차곡 쌓이는 복리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단단한 안전마진을 구축하시고 절대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고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